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저번 영상에 이어서 이제 베네수엘라가 글로벌 리스트의 공격을 받고 망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조금 더 구체적인 사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심화 1 베네수엘라 편 심화. 베네수엘라의 미국 금융빚에 대한 내용입니다. 베네수엘라가 미국한테 돈을 빌렸어요. 자, 먼저 초창기에 차베스가 집권하기 이전입니다. 미국 자본이 이미 침투해 있었다. 자, 1980에서 90년대 베네수엘라는 이미 IMF, 한국에도 익숙하죠. IMF와 월드뱅크로부터 수차례 구제금융을 받은 상태. 이때 구조조정 조건이라는 명목하에 석유회사의 민영화 압박. 한국도 IMF 때 알짜배기 기업들 다 뜯겼죠. 외국 자본에 의해서. 그런 겁니다. 공공서비스 축소, 복지삭감, 외국 자본 투자 확대 허용이 부과되었다. IMF로 인해서. 자, 결과 베네수엘라 경제는 오히려 더 취약해지고 빈부격차는 심해졌다. 자, 이런 상태였다는 겁니다. 이런 상태였는데 차베스가 이제 집권을 했어요. 집권을 해가지고 갑자기 이제 아까 그 저번 영상에처럼 우리의 석유는 제국주의자들일 것이 아니다 이러면서 이제 독립을 시도했죠. 글로벌 리스트로부터. 그 다음에 이제 막 석유 회사 같은 것도 국유화하고 그랬었습니다. 자, 1999년 차베스가 집권하자마자 IMF 세계은행과의 관계를 끊고 외채를 재협상하려고 시도. 자, 이제 글로벌 리스트가 이를 불쾌하게 여기고 압박을 시작했다. 자, 이제 그 저번 영상에서 다 말을 했죠. 그 돈줄을 어떻게 끊고 베네수엘라를 이제 거지 상태로 만들었는지 그런 거고. 자, 이제 마두로가 그 집권을 했어요. 차베스 때 이제 글로벌 리스트가 계속 압박을 했는데 어떻게 겨우 버티고 있다가 마두로가 집권을 했는데 지금 몰락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미끼 대출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게 한번 먼저 봅시다. 차베스가 죽은 다음에 이어서 집권한 마두로는 국가 경제가 무너지는 상황에 처함. 이제 외화 부족, 즉 돈줄이 차단됐단 말이에요. 유가 하락, 셰일 오일 그 얘기했었죠. 2014년 그거. 그러면서 이제 숨이 끊어질 지경이었단 말입니다. 이때 미국 금융기관과 국제 브로커들이 긴급 차입을 제안을 합니다. 야, 니네 돈 없지? 돈 필요하지? 먹이를 내미는 거예요. 야, 여기 돈 있어. 돈 줄게. 자, 자기네들이 다 이렇게 만든 거예요. 차단하고 부족하게 만들고 유가도 하락시키고 숨이 끊어질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 먹이를 던지는 겁니다. 골드만삭스가 2017년에 베네수엘라 국채를 시장가보다 싼 값에 대량 매입. 자, 베네수엘라의 빚을, 이 국채라는 것은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이제 미래에 낼 세금이거든요.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떠안는 빚이란 말입니다. 결국에는 이거를 시장가보다 싼 값에 대량으로 매입합니다. 골드만삭스. 자, 그 당시 이거를 굶주린 채권이라 그랬었고요. 베네수엘라는 돈이 급해서 어쩔 수 없이 악조건에 응해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숨을 돌렸으나 이자율이 살인적으로 높았다. 그러니까 사채랑 비슷한 거입니다. 사채. 거의 사채 수준이었어요. 자, 이제 그런데 상황이 나아집니까? 돈만 잠깐 생긴 것 뿐입니다. 근데 빚을 못 갚죠. 뭐 지금 다 차단됐는데 이게 갑자기 살아날 리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었다. 그래서 빚은 누가 떠안는다? 베네수엘라 국민들. 그래서 최종 결과 돈을 빌려주고 회수하여 빈 껍데기를 만든다. 자, 어떤 스토리가 있는지 더 봅시다. 미국계 금융기관은 국채를 싸게 매입한 후 높은 이자를 받아냈죠. 혹은 또 채권자 권리를 앞세워 베네수엘라 자산을 압류를 시도합니다. 알짜배기 기업 같은 거 이제 압류하는 거예요. 한국으로 따지면 뭐 한전, 삼성 이런 거 넘어가는 겁니다. 자, 달러 유동성 부족 디폴트를 선언해요. 계속 이제 경제 제재가 당하고 있는 거랑 똑같으니까 빚을 못 갚으니까 이제 디폴트를 선언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바로 미국과 유럽이 자산 압류 조치를 하는 거죠. 요거는 이제 그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 회사의 미국 자회사로 베네수엘라 정부가 해외에서 가진 가장 가치 있는 자산이었는데 이거를 미국이 그냥 쑥 가져갑니다. 스토리를 요약하면은 베네수엘라가 미국에 도움을 청했는데 이거는 먹이였고 결국 베네수엘라는 더 큰 부채를 떠안고 이제 자산까지 빼앗기며 완전히 무력화되는 거예요. 정말로. 그러니까 자기 이제 석유로 이제 베네수엘라는 돈 버는 건데 이게 뺏겼어. 뺏기니까 돈 벌 수단도 없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무력화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희한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시마 2. 권력층의 부패와 자금의 해외 유출 사건. 권력층의 부패와 자금 해외 유출. 자, 미국이 던진 돈 미끼. 아까 이제 돈을 빌려준다고 했는데 이게 다 횡령한 거예요. 이 권력층 이놈들이. 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봅시다. 미국 및 글로벌 금융 세력들은 이제 베네수엘라 부패 권력자들이 돈을 자국 백성 국민들을 위해 쓸 뜻이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긴급 차입이나 채권 매입 등으로 베네수엘라한테 이제 자금 흘려줬는데 권력층만 살찌우고 대다수 국민은 아무 혜택도 받지 못할 것을 예상을 하고 있었다. 이게 악마입니다. 자, 애초부터 미국은 구제에 관심이 없었어. 그 나라가 잘 되기를 그런 건 관심이 없고 이걸 악용해서 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했었던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권력층의 조직적 횡령. 마두로 정권 하에서는 군부, 국영석유 회사의 임원, 고위 군부, 여권 실세 정치인이죠. 그러니까 한국으로 따지면 이제 좀 엘리트 세력들이죠. 뭐 재벌이 될 수도 있고 썩은 정치인이 될 수도 있고 뭐 힘 좀 쓰는 놈들이 뭐 법조인이 될 수도 있고. 한국은 법조계가 세죠. 언론도 세고 이런 사람들이 주도해가지고 자금을 조직적으로 빼돌린 거예요. 미국이 빌려준 돈을. 그래서 이제 주요 수법이 뭐냐면 이거는 석유 수출 대금을 횡령을 하거나 이제 수익의 일부만 국고에 넣고 나머지는 횡령해가지고 자기네들 해외 비밀 계좌로 송금을 해놓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환율 조작 및 암시장 거래, 유령 기업, 페이퍼 컴퍼니 같은 거를 통한
공공사업 대금을 착복한다. 존재하지 않는 공공 프로젝트를 빙자해 예산을 빼돌림. 한국도 있었겠죠. 존재하지 않는 공공 프로젝트. 왠지 생각나는데 말하지 않겠습니다. 문재인 때 있었어요. 그래서 이 돈은 어디로 갔는가? 이 권력층이 돈을 빼돌려서 어디로 갔냐고. 안전자산과 해외 부동산. 횡령한 돈은 주로 미국, 스페인, 포르투갈, 스위스, 카리브 제도 등지로 송금. 특히 이제 부동산 시장, 미국, 수많은 베네수엘라 고위층 가족들이 수십억 달러 규모의 부동산을 매입했다. 스위스 비밀 계좌, 카리브 조세 피난처. 다 빼돌렸다. 뭐 그런 말입니다. 외국으로. 그래서 국민들은 어떤 처지가 되었나? 자, 정부는 외채 상환 부담을 이유로 식량 수입을 축소하고 의료 장비 구매를 중단하고 기본 생필품 배급 제한을 단행했습니다. 돈은 지들이 다 빼돌려 놓고 이제 국민들이 이제 부담하는 거죠. 그 빌린 돈도 국민들이 빚집니다. 근데 지들이 빼돌려 놓고 국민들 보고 이제 뭐 식량도 이제 뭐 수입을 축소하고 배급 제한도 한대요. 자, 일반 국민들은 하이퍼 인플레이션, 식량난, 병원 붕괴, 치안 붕괴 속에서 고통을 겪게 됨. 여기서 더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자, 어떤 스토리가 있을지. 자, 부패 자금의 해외 유출. 이게 이제 베네수엘라 권력층이 빼돌렸어. 뭐 비밀 계좌도 개설하고 부동산도 구입했는 거를 빼돌렸는 거를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미국과 유럽이 알고 있었대요. 실시간으로 파악을 하고 있을 거예요. 지켜보고 있던 돈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제 어떻게 하냐. 미국과 유럽이 딱 지켜보고 있다가 자산 동결을 해버립니다. 자, 이제 겉으로 보면은 미국과 유럽이 이제 정의를 외치는 거예요. 너네 이거 부패고 횡령이다. 우리가 이걸 동결시키겠다. 겉으로 보면 이게 정의죠. 근데 속 사정은 뭡니까? 장부를 회수하는 겁니다. 자기네들이 빌려준 돈을 이제 회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2019년 미국은 제재를 강화해가지고 부패자금 동결 명령을 내림. 다 이거 부동산 몰수, 뭐 예금 동결 및 압류 해외 자산의 소유권까지 주장합니다. 미국이. 특히 이제 베네수엘라 국영회사의 석유회사의 미국 내 자회사인 요거 CITGO는 압류되었대요. 미국 재무부 감독하에 들어가. 이제 완전 빼앗긴 거야. 베네수엘라가 빌린 돈이지만 어쨌든 베네수엘라 돈이죠. 근데 이제 불법 자금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과 유럽이 접수를 하는 거예요. 희한하죠? 근데 이거를 다시 안 줍니다. 자기네들이 접수하고 강탈을 한 거예요. 이 동결된 자산은 베네수엘라 국민에게 되돌아간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오히려 미국은 이 자금을 베네수엘라 민주화 지원, 반마두로 활동 지원 명목으로 자국 정치 공작비로 사용했다. 자, 유럽 몇 명의 은행들은 동결된 계좌를 관리하며 관리비 이유로 수수료를 떼먹고, 이제 일부 부패 관리들은 협상을 해가지고 좀 덜 살게 해주소 하면서 자산 일부를 헌납하고 도망갔다. 이거는 도둑이 도둑을 만난 격. 그죠? 베네수엘라 권력 지배층이 도둑이 도둑을 만난 거예요. 이게 베네수엘라 도둑.
이게 미국 유럽 도둑이죠. 그래서 권력층이 빼돌린 돈을 불법 자금이라 낙인 찍고 사실상 차지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미국이랑 유럽이 이웃 도둑이 집을 털고, 이게 베네수엘라죠. 집을 털고 그걸 지켜보던 관할 관리가 미국 유럽 도둑 잡았다라고 외치면서 그 훔친 물건을 자기 주머니에 챙겼어요. 백성들에게한테 안 주고. 그래서 이제 자기 주머니로 챙긴 다음에 백성들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은 너희를 위한 일이고 정의를 세웠다 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말입니다. 베네수엘라 금괴 압수 영국이 했습니다. 자, 자국 통화가 신뢰를 잃자 영국한테 이제 베네수엘라가 금괴를 보관해뒀었나 봐요. 이거를 금괴 반환 요청했는데 영국 정부가 거절합니다. 이걸 그냥 꿀꺽해요. 그래서 이제 마두로 정권은 민주적 정당성이 없다고 영국이 안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때 과이도라는 사람이 이제 글로벌 리스트에 이제 새를 등에 업고 갑자기 자기가 임시 대통령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 금이 자기 거라고 합니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스토리가 흘러가거든요. 자, 금괴도 뺏기고, 그다음에 요 CITG요, 자산 몰수. 이거는 어떻게 이제 빼앗겼냐면, 자, 미국 재무부 산하 외국 자산 통제국 관리하러 두었다고 앞서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이것은 실질적으로 제재 대상이라고 명시를 하면서 실제로는 베네수엘라 정부의 통제권을 박탈하는 거다. 그러면서 미국은 여러 민간 채권자한테 이거를 매각을 해가지고 이 회사를 매각을 해서 빚을 갚을 수 있다고 판결을 합니다. 법원에서. 그래서 갈갈이 찢어요. 이 회사의 지분을 갈갈이 찢어가지고 민간 업체들한테 넘겨버립니다. 정말 잔인하죠. 이게 한국으로 치면 한정 같은 거를 그냥 꿀꺽 해가지고 미국 재무부가 그 주식이 있나 한전도 잘 모르겠는데 있다면 뭐 아니면 한전이 아니든 뭐 삼성이라도 지분을 갈갈이 찢어가지고 민간 업체한테 다 넘겨버리는 거야.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국가 자산을 몰수하고 채권자 사이 쪽에 나눠준 것. 국가 자산을 강탈. 이를 민주주의나 정당성 같은 명분으로 포장을 했다. 국민들은 굶주리고 나라 살림은 텅 비고 외세는 불을 움켜쥐게 됨. 이런 스토리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과이도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과이도는 누구인가? 자, 2019년 초에 베네수엘라의 야당 지도자래요. 야당 지도자. 과이도는 마두로는 부정선거로 집권했다고 주장하며 스스로 임시 대통령을 자처합니다. 임시 대통령. 자기가 대통령이래 갑자기. 근데 웃긴 게 미국, 영국, EU 등 서방 국가들은 즉각 과이도를 합법정부로 승인합니다. 합법정부로. 체제전복이죠. 과이도가 한마디로 이 글로벌 리스트의 하수인인 거예요. 그래서 체제전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과이도가 이제 뭘 했냐면 금괴, 아까 강탈당한 금괴 있죠, 영국한테. 이거는 마두로 정부 것이 아니며 자신이 이끄는 합법정부의 것이라며 직접 청구권을 행사했다. 그 다음에 요거 갈갈이 찢긴 거, 이거 석유회사 지분, 이거를 장악을 시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웃긴 게 국제 제재를 더 요청을 합니다. 풀어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더 강화해 주세요 이럽니다. 글로벌 리스트한테. 그러면서 과이도는 사실상 외세를 끌어들여 자국 경제를 더욱 붕괴시키고 그 대가로 자산 장악과 권력 획득을 노립니다.
매국 노조. 이 사람이 이제 나온 초반에 이제 서방의 총애를 받았어. 초반에는. 그러면서 이 서방 국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면 합법 대통령 타이틀을 얻었대요. 그래서 국제 미디어는 이제 막 띄우죠. 언론에서 자유의 투사다 뭐 이러면서 띄우면서 미국은 공식 외교 라인에 올려 대우를 합니다. 자, 한국도 이런 비슷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말은 안 할게요. 자, 이게 막 미국 국회에 가서 막 이렇게 한 게 있어요. 자, 중반에는 자, 과이도 중반에 시간이 흐르면서 문제점이 드러났대. 마두로 정부를 전복시키라고 밀어줬더니 전복을 못한 거야. 그러면서 군부랑 관료사회 민중의 실제 지지를 얻지를 못했대요. 그 쿠데타 시도도 했고 거리 시 유도에도, 그러니까 쿠데타 시도를 해야 되는데 거리 시위 유도도 해야 되는데 이게 다 실패했대. 그러면서 얘네들이 이제 글로벌리스트들이 임마 안 되겠네, 능력이 없다 하면서 이제 지원을 줄이기 시작했다. 자, 후반에는 내부 부패와 민심이탈. 그러니까 부패 스캔들이 잇따라 터짐. 그러니까 이제 버리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과이도를 버리기로 마음 먹으니까 어떤 식으로 버리냐면 스캔들 막 터뜨리고 언론에서 뭐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야 얘 봐라 완전 쓰레기다 하면서 이제 언론들이 막 만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2022년 2023년에 공식적으로 몰락을 하는 거예요. 야권 내에서도 과이도를 버리기로 결정. 그래서 임시 대통령 지위를 박탈당하기까지 이릅니다. 그래서 끝나는 거죠. 정치적 생명이. 서방에 의해 띄어졌으나 성과를 내지 못하자 서방과 자국 야권 모두에게 버려져 정치적 시체로 전락. 자, 누구 안 떠오릅니까 이거? 한국에? 자, 이 말은 안 하겠습니다. 한국도 이렇습니다. 한국도 여기까지 믿거나 말거나 시리즈 베네수엘라 편이었고요. 글로벌리스트가 한 국가를 파괴하는 법에 대해서 이제 영상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다루어 봤는데요. 이렇습니다.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